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6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장기간 하락장이 지속되고 또 테크 중심으로 굉장히 폭락이 많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한 50% 정도 떨어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가가 만약에 50%가 떨어지게 되면 이 주가가 다시 원상복귀하기 위해서는 100%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100달러였던 주가가 50달러까지 떨어지면 50%가 하락한 거죠. 근데 50달러였던 주가가 다시 100달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려 100% 껑충 뛰어 올라야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슬기롭게 생각을 해보면 푸념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삼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50% 떨어진 주가가 원상복귀 하려면 100%가 올라가야 한다는 그 계산 자체는요, 굉장히 매도자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시장의 모습입니다. 즉 굉장히 좀 지극히 매도자의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저처럼 이 매수자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종목은 50%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이 종목을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예전 수준으로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 100%라는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주가의 하락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조정장 그리고 베어 마켓을 겪어왔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항상 미국 증시는 회복을 했습니다. 다시 원상복귀 됐을만 아니라 이 새로운 최고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오면서 지금까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미국 증시의 역사였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매도자의 입장에서 100% 언제 올라가나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것보다는 50%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매수한다면 금방 100% 올라갈 거야 라는 좀 확신에 찬 그런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3년, 5년, 10년이 지났을 때 굉장히 건강한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좀 위로를 하면서 오늘 시장을 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하락장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좀 우울한 그런 기분을 안겨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과연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미국 증시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특별히 좀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부터 미래에 미국 증시가 어디로 나아가게 될지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14일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전에요, 월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예상은 하고 계셨죠. 금요일날 CPI 지수가 너무나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좀 참담한 폭락이 이어지겠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보다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S&P 500이 무려 3.88% 급락을 했고요. 다우존스가 2.79%, 나스닥은 4.68%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 역시 4.76%, 그야말로 캐피출레이션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던져버리고 증시를 빠져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한번 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가상화폐의 모습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러면서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16.7%나 떨어졌고요. 그 뒤를 이어서 차지 포인트가 16%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크리스퍼가 13.32%, 스퀘어가 12.68% 빠졌고요. 블록이죠. 자, 넷은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 12.18%, 오픈도어가 11.93, 니오가 11.85% 하락, 로크가 11.44, 코인베이스 11.41% 떨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데이터독이 10.46, 업스타트가 10.35%, 도큐사인이 10.3% 추가적으로 떨어졌네요. 자, 그리고 버진 갤럭틱도 10% 넘고요. 쇼피파이, 에디타스 그리고 파이버 같은 주식도 10% 넘는 하락을 기록한, 정말 많이 폭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어제 증시에서 가장 많은 하락을 보여준 메가테크 기업은요, 엔비디아였습니다. 주가가 무려 7.82% 폭락을 해버렸고요. 자, 넷플릭스가 7.24%, 테슬라도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즈 6.4,
5.44, 아마존이 5.45, 마이크로소프트가 4.24%, 구글이 4.08 빠졌고요. 애플 역시 3.83% 떨어지면서 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역시 뭐 7% 넘는 하락을 보여준 종목이 3개나 되니까요. 굉장히 힘든 하루였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에서는요, 미국 증시의 미래에 대한 예측에 관련된 기사만 좀 뽑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미국 증시의 전망 이야기는요, 블랙록에서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투자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블랙록에서 이번에 3가지 리즌, 이유를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지금 바이 더 딥을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줍줍 찬스가 오지는 않았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과연 블랙록에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는지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자, 미국 주식이 지금 biggest year to date loss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이후에 가장 많이 떨어진 거냐면 1960년 이후에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지난 그 증시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61년, 62년 만에 최악의 장세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은요, 아직까지는 사이드라인에 가 있어야 된다. 사이드라인은 참여하지 않고 잠깐 밖에 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아직은 현금을 들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블랙록 인베스트먼트 기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블랙록에서는 아직까지 뉴트럴, 즉 중립의 의견을 스톡한테 주고 있다. 주식시장을 아직 그 중립의 의견을 주고 있고요. 그 타임 프레임은 6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투자를 하지 말고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전문가 이름이 나오는데요. 칩 글로벌 전략가인 웨이 리가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고요. 자, 리라는 전문가는 3가지의 이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줍줍을 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여기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다. 주식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프로핏 마진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기로는 에너지 쪽 때문에 굉장히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너무나 높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이 레이버 코스트, 즉 인건비라고 부르죠. 이 인건비 역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뭐 에너지 가격도 너무 높고 이 인건비도 높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좀 자연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비용이 증가하니까 순이익이 감소할 거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만 컨센서스는 이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컨센서스 어닝은 뭐냐면 우리가 분기마다 어닝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그 예상치를 발표하잖아요. 근데 이 예상치가 현재 경제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조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조정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S&P 500의 그 프로핏, 순이익이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10.5% 정도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좀 낙관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5% 정도 순이익이 올라간 것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블랙록의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어닝이 뭐 발표를 했는데 그 컨센서스만큼 제대로 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만약에 막판에 가서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뭐 이러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겠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여하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요, 주식이 그렇게 싸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요, 자, 1번 이유에서 방금 전에 어닝의 전망치가 어두워지고 있는데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닝이 줄어든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보통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PE 레이시오잖아요. 여기서 P는 시가총액이고 E는 순이익입니다. 따라서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우리가 보통 밸류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커지는 방법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순이익이 줄어들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첫 번째 이유에서 지금 전망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그 어닝이 순이익이 지금 현재 전망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순이익이 줄어든다면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밸류에이션이 낮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 그렇게 싸지 않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어떤 리스크냐면 페드에서 연준에서 아마도 타이트닝을 굉장히 좀 심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CPI 레포트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연준에서도 뭔가를 보여줘야 한 뭐 그런 그 처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 연준에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 페드에서는 굉장히 빨리 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홀드업 할 것이다. 기다리고 본다는 거죠. 뭘 보냐면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주식시장이 망가져 버리는지, 경제가 갑자기 하락하는지 좀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전혀 뭐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게 된다면 경기도 침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주식시장도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쯤 연준이 다시 도비시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인가를 좀 기대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너무나 매파적인 그런 분위기인데 다시 이제 비둘기파적인 그런 태도를 언제부터 보일 수 있을지. 근데 이게 불확실하다. 이렇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 우리가 뉴트럴, 그 보유 의견을 그냥 주고 있다. 중립이란 얘기죠. 만약에 이 그 불확실성이 없었으면 이게 중립이 아니었을 텐데 지금 연준이 언제쯤 다시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중립을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수 의견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오버웨이트라는 것은 매수거든요. 그래서 스트래티직, 전략적인 그런 종목들, 그리고 또 하나는 롱거텀이니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만약에 투자 기간이 5년, 10년, 15년 이렇게 좀 긴 사람들은요. 투자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um Total of Rate Hike,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텐데 결국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좀 낮은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얘기는 기준금리가 나중에 뭐 4%, 5% 이렇게까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한 3% 정도까지 올라가고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블랙록에서는 예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미국 증시에 대한 예상은요. BTIG라는 투자기관에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BTIG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즈라는 것은 이제 확률을 얘기하거든요. So, 브로더 마켓, 즉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모습을 얘기하는데 원래는요. 굉장히 초피한 서머를 예상하고 있었다. 초피라는 것은 이제 파도처럼 출렁거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다란 그런 그 여름을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왜냐면 수원이 올 가능성이 있다. 수원이 뭐냐면요. 폭락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원래는 지금 폭락이 오지 않고 여름까지 좀 지루한 그런 하락장이 지속되다가 여름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6월 달에 아예 폭락을 해버릴 가능성이 너무 커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최근까지도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었냐면 서머 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동성이 있는 그런 여름 시즌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 주가가 S&P 500 기준으로 3,800에서 4,250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결국 3,400에서 3,500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바닥을 찍을 거라는 것이 이들 BTIG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예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름은
사람은 테크니컬 스트래티지스, 그러니까 즉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전략가 조나단 크린스키라는 사람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기술적인 전문가라는 것은 뭐냐면 차트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 사람이 해주고 있는 얘기는요, 차트의 모습을 보니까 원래는 이제 여름에 3,800에서 4,250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한 3,400까지 폭락을 하는 것이 원래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도요, 그러한 시나리오는 좀 유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3,800 이상으로 주가가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준, 수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월 달에 폭락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3,400까지는 그대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 차트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3,800 이상으로 유지가 된다면 이렇게 3,400까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가 오늘 아침에 9시 18분 그 아침에 기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S&P 500의 가격이요, 3,749까지 이미 떨어졌거든요. 3,800 밑으로 떨어졌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이미 이 어떻게 보면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었던 3,800이 무너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BTIG 전략가의 의견에 따르면 결국 3,400까지는 무방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쿼터 업 S&P 500, S&P 500은 총 500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수잖아요. 여기서 한 25%를 얘기하니까 125개 정도의 그 종목이 되겠죠. 지금 한 125개 종목만 200일 그 데일리 무빙 에버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동평균선을 얘기하는데요. 이 이평선보다 위에 있는 종목은 한 125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이평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이스트니까 지금 현재 이 사이클에서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이미 그 바닥을 찍었다라는 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와시아웃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캐피출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 주식을 던져버리고 나간 상태, 완전히 와시아웃이라는 건 쓸려 나간 거거든요.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숨어 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주식이라든지 뭐 유틸리티, 스테이플즈라는 것은 이제 필수 소비재를 얘기하고요. 원자재, 그리고 좀 시가총액이 커다란 헬스케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완전히 떨어지고 모든 종목들이 다 쓸려 나간 다음에야 결국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곧 이런 아직까지 주가가 떨어지지 않은 에너지라든지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원자재, 그리고 커다란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 종목들도 조만간 다 항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한 3,400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때가 비로소 미국 증시의 바닥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지금 현재 주가에서 3,400까지 떨어진다면요, 거의 10% 가까이 추가적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10%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는 것이 BTIG라는 투자기관의 전망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조금은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함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계신 전문가는 제레미 시갈 교수입니다. 자, 와튼 스쿨의 교수님인데, 이분께서는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굉장히 재미있는 논리를 가지고 S&P 500이 급등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과연 어떠한 흥미진진한 논리가 펼쳐지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기신 굉장히 좀 귀여운 인상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이 바로 제레미 교수님이고요. 자, 투자자들은 지금 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매수한다면 won't be sorry,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1년 후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줍줍을 하면 1년 정도 지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와튼 스쿨의 교수님인 제레미 시갈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쇼크를 여태까지 가져왔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너무나 많은 변동성이 있었고, 예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일도 많았어라고 좀 연세 있으신 분이 좀 회고를 하면서 알려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보다 한 5%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누가 알겠는가? 주식시장의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10%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는 뭐냐?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주가가 지금보다 5%, 10% 더 떨어지는 것은 멀리 바라보면,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요, 이 리턴만 올라가는 셈이다. 결국
결국 시장이 안겨자두는 미래의 그 수익률이 있잖아요. 수익률이 올라가는 셈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의미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50% 떨어지면 결국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가면 100%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을 때 좀 줍줍을 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hold in there. 그래서 좀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금이 남아 있다면 지금부터 좀 그 현금을 이용해라 라고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산다면 한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시갈 교수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S&P 500이 인플레이션을 이길 준비를 했다. 이길 수밖에 없다. 이길 태세를 갖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요. 장기적으로 항상 그래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S&P 500은 CPI를 항상 4%에서 5% 정도 매년 이겨왔다라고 합니다. 자, CPI가 그 소비자 물가지수잖아요.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됐건 보통 S&P 500의 수익률이 이 CPI보다 한 4, 5%는 높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3%면 주가는 보통 7%, 8% 정도 수익률이 발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CPI가 막 8.6%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래 미국 증시는 그거보다 한 4, 5% 정도 더 높은 수익률을 올렸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 한참 뒤처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아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스톡 인덱스, 즉 S&P 500의 수익률이 이 인플레이션보다 4%에서 5%는 항상 높아왔다.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항상 주식시장이 보여왔던 퍼포먼스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et me guarantee you.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게 너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보장할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나게 되면 앞으로 뭐 3개월이 지나야 될지 6개월이 지나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끝나게 되면 S&P 500은 갑자기 급등을 시작할 거고 그리고 나서 S&P 500이 결국 이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CPI의 지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넘어서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그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가 항상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들어볼 시장 예측은요, 콜라노비치의 목소리입니다.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제가 오미지를 통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전문가죠. 미국 최고의 주식 전문 전략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그 유명한 전략가가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의 월가의 전략가인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이번에 S&P 500이 리바운드를 할 것이다. 다시 반등을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2022년을 플랫으로 끝낼 것이다. 결국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떨어진 거를요 다 만회하고 올해가 마감이 될 거라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기로는 rate market repricing,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떨어져도 좀 너무나 지나치게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연준에서는 결국 굉장히 좀 놀래킬 거다. 우리를 너무나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갑자기 보여주면서 한 번 더 우리를 놀래킬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거에 비해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미 주가에 반영한 그런 그 위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뭐 3.5%까지 올릴 거다, 이러한 그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인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곧 나타나게 될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 JP 모간에서 일하고 있는 콜라노비치의 의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략가는 또한 뭐라고 묻고 있냐면 이 투자자들이 너무나 염세주의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게 좀 과장된 공포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과장됐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소비자들이요 아직 지출을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경제가 열리고 있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경제가 굉장히 좀 닫혀 있었잖아요.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2년 내내 좀 집안에 굉장히 좀 갇혀 있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경제가 어떻게 보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이미 좀 프라이스인이 돼 있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리세션 리스크보다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는 이 리세션이 나타날 확률이 지금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지만 이 이유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리세션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소비자들의 지출이 아직도 굉장히 강력하다는 점. 두 번째, 코비드 바이러스가 이제 완전히 좀 해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하나하나 다시 경기를 재개하고 있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요 굉장히 좀 완화적인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따라서 스티뮬러스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중국 경제가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콜라노비치는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콜라노비치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월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실 2020년 3월에 그 정확하게 바닥을 맞춘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콜라노비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닥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그 반등 장세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서 역시 콜라노비치가 굉장한 예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다시 한번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콜라노비치의 의견은 뭐냐면 현재까지 S&P 500이 한 21% 정도 떨어졌는데 그게 결국 2022년 초반까지 그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서 좀 횡보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3,749죠. S&P 500이. 그것은 이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21.8%가 떨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시 연초까지 회복이 된다면 그 얘기는 주가가 다시 4,796.5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죠. 4,796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누기 3,749를 하면요. 주가가 28% 정도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떨어질 때는 21%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다시 원상복구되면 28%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줍줍을 해야 되는 한 줄에도 더 모아야 되는 이유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S&P 500의 차트를 보면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차트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우상향을 했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반등할 것이 확실하다면 결국 뭐 50% 떨어지면 100% 반등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역시 떨어졌을 때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서 결국 미래에 다가올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바로 앞에 기사에서 등장했었던 JP 모간의 그 콜라노비치라는 전문가가 2020년 3월 달에 미국 증시의 바닥을 정확하게 짚어낸 몇 되지 않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2020년 3월 달 미국 증시의 바닥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또 한 명의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펀드 스트라이트라는 그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톰 리라는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톰 리가 지금 현재 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커런트 페드의 폴리시가 더 지난 미래니까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도 좋은데 톰 리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주식 시장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없다. 이렇게 지금 의외의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 스트라이트라는 투자 기관에서 헤드 오브 리서치를 맡고 계신 그런 분이고요. 대표님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투자자들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Don't fight the Fed, 그러니까 페드랑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그래서 그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준하고 싸우기 싫어요라고 얘기하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as long as, 그러니까 페드에서 계속 타이트닝을 하게 되면 타이트닝이 끝날 때까지는 이 주식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많은 투자자들의 의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이 페드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톱니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다른 전문가들과 굉장히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죠. 다른 전문가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잡기 굉장히 어렵다. 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톱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잡힐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번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연준에서 계속해서 이 파이낸셜 컨디션 지금 현재 경기의 상황을 뭐 타이팅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타이팅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몇몇 주식을 골라서 거기에만 타이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경제, 모든 그 기업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경기를 전반적으로 누르게 되면 빵 기업들은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빵이라는 것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F는 페이스북, 즉 메타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 A는 아마존이죠. 그 뒤를 이어서 애플도 등장을 하고요. N은 넷플릭스,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이제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메타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이런 종목들은요 우리가 발란시트를 살펴보면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부채가 거의 없다는 것은요 기준금리가 올라가건 이제 뭐 이자가 올라가건 별로 영향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다른 빵망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비용이 증가했을 때 이 증가치를 가격을 올림으로 해서 이 비용 증가를 고객한테 전가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이 확장되고 금리가 향상된다고 해서 이들의 순이익이 큰 폭으로 줄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가격을 올려버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체가 불가능한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이 파만 기업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닷컴을 이용하던 사람이 다른 이커머스를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구글 서치를 사용하는 사람들,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페이스북, 뭐 엑셀, 파워포인트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경기가 나빠지긴 하면 물론 작은 그런 그 어떻게 상처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파망 종목에서 우리 생활에 들어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라는 거죠. 따라서 비용이 증가가 되면 이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가격이 올라갈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상품을 계속해서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시 얘기하면요.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종목들이 바로 파만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톱니가 얘기하는 것은요. 이 앞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온다 해도 이 빵 기업들은 많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자, 두 번째 주장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를 살펴볼 때 앞으로 이제 경기 전망을 봤을 때 시장에서 지금 프라이스인 그 가격을 이미 반영한 부분은요. 하드 랜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드 랜딩은 뭐냐면 굉장히 좀 경착륙이라고 얘기해서 리세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기정사실화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드가 보는 것은 여기 소프트 랜딩을 하고 싶어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마켓의 컨센서스 지금 그 마켓의 예상치는요. 여기쯤 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S&P 500이 소프트 랜딩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조금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경착륙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주가가 한 30%에서 35%까지는 떨어지는 것이 맞다. 이 정도로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펀드 스트рат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로스 스퀘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장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원래 성장하는 것보다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이게 이 밑으로 떨어질 만큼 커다란 그런 경제 위기가 찾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S&P 500이 20% 넘게 빠졌잖아요. 따라서 모든 그 디스카운트는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S&P 500은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최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따라서 톱니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 나왔던 콜라노비치보다 오히려 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콜라노비치 같은 경우는 1월 달 초반에 그런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주가가 한 28% 정도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펀드 스트рат의 톱니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5,000포인트를 넘어갈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2020년 3월에 바닥을 맞췄던
어떤 두 최고의 전문가가 같은 이야기를 해준다. 이 부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1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감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도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자막 영상에는 반슨 그룹의 데이빗 반슨이라는 전문가가 등장을 하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변동성을 잘 타야 된다. 이러한 그 조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과연 변동성을 잘 타야 한다는 이 조언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분의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소화를 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의 예측, 미국 증시의 전망에 관련된 특집 방송을 보내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기엔 조금 아쉽죠. 아무래도 상황인 만큼 오늘 저녁 8시에 보내드릴 저녁 방송에서도요, 추가적인 그 전문가들, 마켓의 대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들어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 기사는 마켓 인사이더라는 그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명이나 되는 엘리트 인베스터들,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들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을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저녁 8시 방송을 함께 하시면 10명이나 되는 전문가의 의견을 하나하나 함께 읽어보는 순서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Now he's the chief investment officer at the Bahnsen Group. But David, can you weigh in on this kind of top-level discussion about being in stocks at all right now? Are you going to be kicking yourself in a year that you didn't get in, or are you going to be sitting pretty because we could be in for a prolonged period of pain? No, I think in a year people will be kicking themselves, and that's not to say that things will be 20 or 30% higher in a year. It's to say that this asset class is intended for long-term investors, and for a long-term investor to miss those points at which there is distress and price depreciation is to take away a ton of the long-term gains that come for being in stocks. And so 1 year, 3 year, 5 year, you have to ride out certain periods of volatility. I think everyone knows that. I think history speaks to it very clearly, but it's hard during periods like this. And then you have to find things to do to make it less hard. Focus on quality. Don't get overly speculative. You know, the heavy concentration in NASDAQ type names is hard to bear, but we think there's a better way for people. Are the 70s a good analogy for what we could be going through now? I mean, what are the lessons for investing in kind of a high inflation environment where you don't know how long that environment exactly is going to last? Yeah, it's very difficult to compare this to the 70s for a lot of reasons. The Federal Reserve was much less interventionist in the 70s. People could have said that's a bad thing or a good thing. You know, when you had the 74, 75 bear market, we were only 3 years removed from President Nixon taking us off the last vestiges of the gold standard. So the world has changed a lot in the last 48 years. I know that because I was born in 1974. And Kelly, I think that right now people are primarily trying to guess what people are going to guess about what the Fed does. That's no way to invest. People have to look at fundamental value. We do that by looking at dividends and cash flows and buy companies that long term are going to give that great return.